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야생에서 퓨마는 날카로운 송곳니와 날렵한 움직임을 가진 매우 무서운 맹수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덩치를 가진 회색곰은 이보다 더욱 무서운데요.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장면 중 회색곰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글래스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무서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작 64kg에서 103kg의 덩치를 가진 퓨마가 500kg 이상의 거구를 가진 헤비급 맹수인 회색곰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몸무게가 5배에서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적을 상대로 이기다니 우리 인간들끼리의 결투를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퓨마가 영춘권이나 절권도를 익히기라도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퓨마는 어떤 동물일까요? 퓨마는 아메리카 사자, 아메리카 호랑이, 아메리카 표범, 혹은 산사자, 쿠거, 팬서 등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대형 고양이과 포유류 동물입니다. 호랑이와 사자, 제규어에 이어서 고양이과 동물들 중 네 번째로 큰 동물인데요. 몸 길이는 110cm에서 210cm 정도 되며 꼬리의 길이는 60cm에서 81cm, 몸무게는 30kg에서 105kg까지도 나갑니다. 덩치가 큰 편이지만 그에 비해 가느다란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가 작고 짧고 거친 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퓨마는 가장 번성하는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이며 북미 북부의 눈 덮인 지역, 그리고 중미의 사막 지역이나 중남미의 정글에 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생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 중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종으로 꼽히는 퓨마는 사람들이 사는 인가 근처에도 심심치 않게 어슬렁거리는 것이 목격되었는데요. 북아메리카 지역의 퓨마는 사슴이나 산양, 토끼, 여우, 코요테, 영양 등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의 퓨마는 원숭이나 나무늘보, 맥, 패커리, 개미핥기, 과나코, 라마, 알파카, 설치류, 아마존 강돌고래 등 굉장히 다양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 외에도 조류나 파충류, 어류는 물론 메뚜기 같은 곤충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퓨마는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보다 5배나 큰 동물인 와피티 사슴조차 쓰러뜨릴 수 있으며 그 성공률 또한 81%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자랑합니다. 퓨마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 다음으로 빨라서 최대 시속 85km에 이르는 달리기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12m나 떨어진 지역으로 도약하거나 4m 이상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고양이과 맹수들의 근섬유는 사람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치밀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180kg 정도의 체격을 가진 사자의 힘은 성인 남자 12명의 완력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존윅3 파라벨럼을 보면 훈련받은 개들이 주인공들을 위협하는 갱단들을 손쉽게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kg에 불과한 중형견이 70kg을 넘는 성인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보다 훨씬 크고 강한 퓨마는 자신의 덩치보다 5배나 큰 와피티 사슴을 사냥할 수 있으며 놀랍게도 퓨마들의 라이벌은 거대한 아메리카 흑곰과 회색 늑대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퓨마가 덩치 큰 고양이과 맹수라고 해도 늑대 무리는 혼자서 어찌해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퓨마가 먼저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늑대 한 마리는 퓨마를 당해낼 수 없는데요. 늑대와 퓨마가 싸우게 되면 초반에는 늑대가 우위에 있는 듯 보이지만 퓨마가 회심의 펀치를 날려서 전세를 뒤집고 늑대의 목을 물어 제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회색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색곰은 북미 쪽에 서식하는 불곰의 전반적인 애칭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불곰의 아종명으로도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회색곰의 학명인 우르수사르크토스 호리빌리스는 라틴어로 무시무시한 큰 곰을 뜻하며 영어 명칭인 그리즐리의 뜻은 공포스러운, 소름 끼치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 그리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불곰과 달리 회색곰은 주로 그리즐리라는 말로 유명하며 주로 북미 쪽에 서식하는 불곰들을 말합니다. 회색곰은 4발로 걸어 다닐 때의 키만 해도 1.5m에 달하며
두 발로 일어서면 무려 3m나 되는 엄청난 덩치를 가졌습니다.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180kg에서 500kg까지 나가며 암컷의 경우 100kg에서 360kg 정도인데요. 큰 수컷 회색곰은 700kg 이상 나가기도 하는데 가장 큰 야생 회색곰은 770kg에 달했으며 동물원에서는 839kg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잡식성 동물로 풀이나 열매, 과일, 뿌리 등의 식물을 잘 먹고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다른 맹수들이 잡아놓은 사냥감을 훔치거나 뺏어먹는 일도 자주 벌이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맹수가 잡은 사냥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최상위 포식자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이를 뺏을 수 있습니다. 이 무법자들에게는 같은 곰인 아메리카 흑곰도 별 수 없습니다. 회색곰들은 툭하면 아메리카 흑곰이 잡은 사냥감을 강탈해 가며 심하게는 아메리카 흑곰까지 해치거나 잡아먹을 정도인데요. 체구가 비슷한 경우라 해도 회색곰의 전투력이 아메리카 흑곰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회색곰들에게는 아메리카 흑곰이나 늑대, 코요테, 보브캣은 물론 퓨마까지도 근처에 접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퓨마가 회색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 회색곰과 퓨마의 충돌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던 회색곰이 후각을 자극하는 다른 동물의 냄새를 알아챕니다. 그 근원지에는 어미 퓨마 한 마리와 아직 어린 새끼 퓨마들이 있는데요. 퓨마는 위험을 감지하고 새끼들을 감추려 합니다. 어미 퓨마는 서둘러 한 마리씩 새끼들을 입에 물고 옮기고 있는데 벌써 회색곰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끼 퓨마들은 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육중한 회색곰을 보고 어미 퓨마는 최후의 방법으로 목숨을 걸고 새끼들을 지키기로 합니다. 여기서 어미 퓨마가 지면 귀여운 퓨마 새끼들은 모두 저 거대한 무법자에게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결투에 나서는 어미 퓨마. 헤비급 복싱 선수의 전설인 마이크 타이슨과 무하마드 알리 같은 날렵한 복서의 싸움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미 퓨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싸움에 유리하도록 좀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합니다. 회색곰은 퓨마가 펀치로 타격을 쉽게 가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이리저리 크게 흔들어 대는데요. 마치 위빙으로 펀치를 피하며 전진하는 인파이터형 복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세 곰이 퓨마를 찍어 누를 것 같지만 퓨마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퓨마는 곰이 반격을 가할 수 없는 머리 위를 물고 늘어지며 몸을 옆으로 피해서 반격당할 위험을 줄입니다. 퓨마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타격을 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퓨마는 강력한 턱힘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이용해 곰의 급소를 노립니다. 두개골 밑에 있는 척추뼈가 퓨마에게 공격받으면 회색곰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퓨마는 이 같은 공격으로 자신보다 훨씬 큰 사슴도 단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맷집과 엄청난 원력을 가진 회색곰이 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미 퓨마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미 퓨마의 기선제압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회색곰은 눈앞에 새끼 퓨마들이 있지만 갈등에 빠집니다. 원력만으로는 유연한 몸으로 민첩하고 지능적으로 반격하는 어미 퓨마를 쉽게 제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싸움 끝에 결국 퓨마를 쓰러뜨린다고 해도 큰 부상을 입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미 퓨마는 뒤에 새끼들이 있는 만큼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회색곰은 아쉽지만 궁지에 몰린 어미 퓨마를 상대로 모험을 강행하기보다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기가 눌린 회색곰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급기야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회색곰보다 훨씬 작고 힘도 약한 어미 퓨마가 자연계의 법칙을 뒤집고 승리한 것입니다. 뛰어난 전술과 죽기를 각오한 어미 퓨마의 투지가 이룬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둘의 싸움을 보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곰에게 상성상 퓨마의 공격 방식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자칫하다간 얼굴의 감각기관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회색곰의 입장에서는 굳이 퓨마 새끼들이 아니라도 먹을 것이 널렸습니다. 다른 맹수의 사냥감을 뺏어 먹어도 되고 고기가 아니면 풀이나 달달한 꿀이 가득한 벌집으로 배를 채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미 퓨마에게 운이 따랐지만 일반적으로는 퓨마가 회색곰이 다가오면 물러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영화 빅베어에서 볼 수 있듯이 회색곰은 퓨마가 사냥한 먹잇감을 종종 강탈하고 이럴 때 퓨마는 회색곰과 싸우기보다는 바로 먹이를 포기하고 냅다 도망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적이라고는 하지만
커봐야 성인 남성보다 조금 큰 정도인 퓨마가 괴물 같은 회색곰을 쫓아내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작은 족제비 한 마리가 자신보다 큰 동물인 삭을 상대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무승부를 낸 것처럼 야생의 대결은 쉽게 예측할 수만은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퓨마보다 더 크고 강한 호랑이와 회색곰이 대결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